생태 인문 정원도시 담양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월광치담 컨퍼런스가 3월 14일 진행되었습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자장으로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생태 인문 정원도시 담양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저희 추석문화예술재단에서 월광 취담의 컨퍼런스 부분을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그다음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와 아울러서 저희 전문가 회원들이 두루두루 참석을 하셔서 오늘 컨퍼런스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라운드 테이블은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님이시죠. 저희 담양 무정 출신이고 늘 저희 곁에서 스승의 역할이랄까 많은 조언과 이런 것을 해주시는 귀한 우리 담양의 어르신이십니다. 이 자리에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님 모시고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담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장을 멋진 생태도시, 인문도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원을 갖춘 정원도시로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멋진 슬로건 월광취담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나항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 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담양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뜻하듯이 담은 결국 생명의 원천을 담고 있는 생명의 도시, 자연의 도시라는 측면이 들어있고, 양은 결국 햇볕을 뜻하기 때문에 따뜻함의 도시, 사랑의 도시, 배품의 도시, 그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일체의 도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지명임에 틀림이 없는데, 다만 사회의 흐름이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고, 또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지방이 위기를 맞고 있는 추세에서 담양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다고 하는 점 등 우리가 걱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진정 중요한 것이 현자의 지혜입니다. 오늘 월광취담이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그동안 축적해온 여러 가지 우리 인문학적 축적을 정리해서 담양이 정말 멋진 전형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을 살리고 온 인류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훌륭한 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이 뜻하는 하늘의 기운, 그리고 담이 뜻하는 땅의 기운, 이 두 가지를 누릴 수 있고 두 가지를 조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해답은 인문학적 사고, 창조적 사고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정말 이 시대에 함께 자리하기 어려운 훌륭한 석학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여쭤본 다음에 담양 군민은 물론이요, 대한민국 국민이 인류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라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들을 들어본 기회에 국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 발전이 곧 세계의 발전이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 시간도 노력하는 담양군청 등 지방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정책에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자치 이 학회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백의 회장님 귀한 걸음을 하셨는데 담양이라고 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담양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담양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우리 지방자치 미래에 인풋시킬 수 있는, 투입시킬 수 있는 조언으로부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숭실대학교 백유희입니다. 제가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면서 이 자리에 또 참석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초대를 받았을 때 월광 취담 컨퍼런스가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멋지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양이라고 하는 오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참여하면서도 그렇고 담양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새롭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고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고요. 그래서 들었던 것들은 정말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 소멸에 따른 지역 소멸 이슈가 온 나라에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담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그렇게 인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줄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이 고장이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담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매력이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세미나 가운데서 정원문화원이 담양에 이제 곧 개원을 할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희가 발표했던 분이 정원도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담양이 정원문화원이 들어서면서 그러한 담양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원문화원을 담양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담양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장소를 결정을 했을 때 그 이유가 과연 또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정원도시 혹은 어떤 정원도시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이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원문화원이 이쪽에서 개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연 환경을 잘 고려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가 좁은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계속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이슈가 계속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그것이 많은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로서의 발전 그리고 자연 환경과 잘 연결돼서 그것이 하나의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고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광 취담이라고 하는 그런 컨퍼런스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기획이 되고 또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담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그리고 고유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이처럼 정원문화원을 유치하거나 그리고 자연환경을 잘 어우러지는 형태의 사람이 살기 편하고
그다음에 그 웰리스 혹은 웰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에 담양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갖는 어떤 특수한 성격들을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향하면서 그 뿌리를 하는 그 뿌리를 찾아서 남도 전통 문화의 뿌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쨌든 그러한 그 예향의 뿌리가 바로 담양에 녹아 있고 또 담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나 그다음에 그 정원 문화원을 유치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이 고장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잘 발전시킨다면 지역 소멸이 계속 그런 파고가 몰아친다고 해도 담양이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월강 취담이라고 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학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그 각 지역마다의 어떤 독특한 특색들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 어떻게 하모니를 또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또 각각의 또 특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특색을 좀 잘 발전시켜서 지속 가능한 어떤 그 공간들을 만들어가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방자치 그리고 틀 안에서 각각의 그 도시나 각각의 어떤 그 공간들이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월강 취당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들을 기획하고 또 만들어 가시는 그 관계자분들 그리고 나항도 박사님 그리고 또 지원해 주시는 담양군 하여튼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이 담양의 발전과 그리고 월광 취담 컨퍼런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를 몇 개 짚어주셔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 정원 문화원이 여기에 생긴다고 하면 좋은 일인데 이쪽의 주민들이나 또는 이것을 활용하게 될 고객의 입장에서 이 국민들이 정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정원은 외향적으로 보면 자연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끌어다 놓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정원이 갖고 있는 역사적 철학적 배경은요 내가 신을 향해서 또는 자연 우주를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토로할 수 있는 진실 고백의 공간이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가서 술 한잔 하자 이거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정원이 그렇게 갖고 있는 역사적 그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이 정원의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관계된 분들의 그리고 나아가서 이용하는 분들의 미래에 주어진 책임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정원 문화에 대한 그 인식의 폭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 문제를 맡고 계시는 최 실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개념이 분권이냐 또는 이 중앙 집중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국토가 쉽게 연결고리를 통해서 일일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그런 우려를 제가 느끼면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한 군데서 매력 있는 게 생기면요, 어느 해 보면 2, 3년 동안 안에 전국적으로 짝퉁이 많이 나오고 모방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공멸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철학적 소화 능력을 제대로 갖춘 주인된 주민들을 하루 이틀에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 중앙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반영해서 생태도시라는 개념이 됐든 지속가능도시라는 개념이 됐든 정원도시라는 개념이 됐든 좀 깊이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최 실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 라운드 테이블이라서 어떤 질문이 될지 전혀 예측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자 한 5분 정도의 발언 내용을 쭉 적었다가 야, 이걸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저는 이 담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전국의 243개의 지자체 중에 매우 작은 쪽에서 순서를 따지는 게 훨씬 빠른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담양은 작지만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작지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저는 하나가 획일적이 아니라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작은 것이 많이 모여서 100을 이루는 것과 50짜리 2개가 모여서 100을 이루는 것은 전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00까지의 다른 이 다양성 속에서 저는 이 경쟁력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찾아야 되고 희망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특별 세션으로 되어 있었던 이 생태인문 정원도시 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비전에서 저는 인구 감소 시대에 지속가능한 주민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 현장 중심의 주민 조직 또는 주민 공동체,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은 저는 이 획일성이 아니라 이 다양성에서 찾고,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양함에서 발휘되는 이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의성은 결국 아이디어이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은 뭐 아까 발제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 1948년에 됐는데 그때 이후부터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아니라 사실은 조선 시대부터 고려 시대부터 그 전 시대부터 우리는 상당히 중앙 집권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가졌었고, 그것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사실 이 정도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23년을 흐르고 있는 지금 시절에 인구가 계속 성장해 왔던 지금까지 5,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는 한 1년 전부터 인구가 줄잖아요. 이 줄을 걸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이 시기에 우리 인구 감소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다양한 위기적인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또는 3, 40년 동안 이 인구 감소라고 하는 단어 또는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든 뭔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단어가 될 것이다. 물론 다른 단어들도 존재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것의 효능성을 맛봤지만 이제는 좀 변해하고 다른 새로운 사회체제,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것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담양처럼 작지만 아름답고 매력적인, 아니면 이런 문화 해동 문화 예술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러한 도시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결국은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있어서의 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이 현장에 기반한 우리들의 사람들의 삶 또는 공동체의 삶, 주민 조직의 삶,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이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하고, 이 시도가 모여서 새로움을 창출해내고 이 창출된 것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아마 이 담양에서 기존에 보여줬던
그러한 곳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곳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슬로시티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아마 2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전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담양의 창평마을이 한국에서는 전남 지역에 2007년도에 4개가 지정될 때 처음으로 같이 지정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창평마을이 슬로시티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다양성에서 뭔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계성보다는 늦는 겁니다. 천천히 가는 건데 더디지만 천천히 가는 속에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것보다는 분권적인 시스템에서 뭔가 답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과 같은 이러한 월강 치담과 같은 이런 컨퍼런스 딴 데서 보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이런 형태의 컨퍼런스 보기 어려운데 그러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그러한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월광 취담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나항도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반드시 사후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국인의 특성으로 가끔은 비판의 소지를 안으면서 들고 있는 얘가 뭐든지 반짝 쇼를 잘한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반짝 쇼가 아니라 금후 담양이 갈 길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 관련해 가지고 그 두 분의 전문가적 견해를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한 분 더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장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두 분의 말씀에다가 그 전문가 군에서 이 부분 일단은 하나의 그 장르를 운영해 나갈 분들로서 이것도 추가 내지는 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시면 네.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방자치학회에서 온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장인분 교수입니다. 이게 오늘 컨퍼런스의 이름이 월광 취담 컨퍼런스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는 2부 이따 저녁 하이라이트 시간에 컨퍼런스 제목이고 1부는 저는 월광이 아니라 인향 취담 컨퍼런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항도 이사장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서 뵈러 왔는데 또 존경하는 최인수 우리 또 박사님 계시고 또 우리 전대욱 박사님 계시고 또 우리 학 회장님이 또 좋은 말씀 주셨어요. 학 회장님 말씀 주셨는데 제가 다 동의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정말 제가 놀란 게 이만희 장관님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내무부 공직 최고의 행정의 달인이셨고 또 환경부 장관을 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장관님이 오셔서 좌장을 한다고 미리 알았다면 조금 더 공부하고 하다못해 머리라도 좀 깨끗하게 이렇게 이발이라도 하고 왔을 텐데 정말 너무 귀한 분들과 함께 오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합니다. 우리 이만희 장관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니까 한 말씀을 좀 꼭 해라 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 지방소멸, 지역소멸, 인구소멸 다 예상됐던 거예요. 다 예측됐던 겁니다. 장관님이 내무부에 계실 때부터 이거 좀 잘 준비해야 된다. 지방정부가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정말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여건을 준비해야 된다. 지방에게 더 많은 힘과 권한을 넘겨야 된다. 돈을 넘겨야 된다. 계속 얘기해왔고 학회가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잘 아시는 대로 60년대, 70년대 국가 주도,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 성장이 아닌 불균형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농촌보다는 도시 중심으로,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 중심으로, 또 대도시 중에서도 서울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지방보다는 중앙이, 또 잘 아시는 대로 민간 기업보다는 결국은 소위 얘기하는 대기업 재벌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지방이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봐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권한과 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상됐던 건데 이제 와서 지방소멸, 지역소멸 지난해 최초로 4, 4분기
출생아 잘 아시는 대로 수가 0.65명입니다. 0.6명대가 됐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하겠냐라는 얘기를 이제 중앙정부가 본인들이 못하니 지방이 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무슨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여러 가지 무슨 특구 정책하고 있는데 이미 예상됐던 거다.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정말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학회가 지방자치학회나 행정학회나 정책학회나 다 고민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원에 대한 논의, 또 도시숲에 대한 논의, 산림에 대한 논의, 산림청에서도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보전이었어요. 우리가 요산, 요수, 낙산, 낙수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자연을 바라보는 접근 방법, 시각을 우리가 얘기하듯이 서구는 자연을 늘 이용하고 정복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 후진 국가들이 자연을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자연 보존해야 된다, ESG 해야 된다 막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 대도시가 서울이 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지방에 와서는 ESG 해라, 자연 보존해라. 그러면 어떻게 성장 발전하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어떤 개발이 가능하겠냐. 정말 저는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뀌어야 된다. 중앙 정부가 지방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또 중앙 정부가 자연을,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65%가 산림입니다. 산림에 대한 시각이, 또 자연숲, 우리 말씀드린 도시숲이나 정원에 대한 시각을 정말 지역 주민의 웰리스 웰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에게 정말 많은 권한과 예산을 좀 넘겨줘야 됩니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믿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주민, 지역에 있는 의원들 좀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정말 고민을, 또 노력을 그들이 왜 안 하겠어요? 안 하면 망하는데, 안 하면 지역 소멸되고 인구 소멸되고 지역 자체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이 없어질 가능성이 큰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담양이 정말 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없어서 놀랐어요, 처음엔. 이게 어떻게 이런 도시가 있나, 이런 군이지만 이런 지자체가 있나 그랬는데 정말 그게 우리 최인수 박사님 말씀대로 잘한 것 같아요. 아파트 짓고 도로 지으려고 그랬으면 아마 담양이 더 인구가 줄어들었을 거고 어려워졌지 않았을까. 오히려 담양에 맞는,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실은 지자체장과 그리고 우리 지역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거버넌스로 잘 대응해 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 공무원들, 지역에 있는 주체들이 거버넌스로 대응해야 되고 그 안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정말 창의적인 생각으로, 창의적인 노력으로, 우리 아까 이만희 장관님 말씀 주신 대로 창의적인 노력,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백위 회장님과 함께 우리 지방자치학회가 그런 정말 공론의 장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속 자리를 좀 마련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정말 우리 이만희 장관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귀하신 분들 함께해서 정말 아주 정말 제가 이렇게 학회 회원으로 열심히 또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 또 많은 정말 제가 이렇게 학습의 기회들을 얻은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한글 사장님, 지금 여기서 나온 귀중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요. 머리가 좋은 분들은 머리로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그냥 소비자나 고객, 시장에서 잊혀지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늘 밑으로 흐르는 물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밑이 따뜻할 수 있도록 살펴주는 일을 하거든요. 이 사장님께서 뜨거운 가슴을 계속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그 오명 전 과학기술부총리 겸 장관하신 분께서 이 공학한림원인가요? 과학한림원인가 그쪽 출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사이언스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그쪽에서 내놨는데 주인공은 오명 전 과학부총리였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세계를 경영한다. 그리고 이제는 품질 경영 시대를 지나서 인간 경영 시대로 간다. 한쪽에서는
앞으로 모든 것을 인공지능 AI 경영에서 AGI라고 이제 생성형을 집어넣어서 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DX,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소비자가, 고객이 또는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집단에서 과학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저변을 확보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최근 제가 우리 담양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전에 알바생들이 와갖고 뭐 드시겠어요 하고 시킬 때가 행복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트렌드를 감안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감안해서 우리 성지은 박사님이 지방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부탁합니다. 예, 따뜻한 말씀은 잘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있지만 과학기술이 조금은 폐쇄된 공간에서의 과학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에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놀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저는 리빙랩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리빙랩을 활동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80대 어르신들한테 리빙랩을 특강을 하면 어르신들이 리빙랩이 뭐냐고 묻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중심이 돼야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 아이가? 더 중요한 건 장애인이나 시니어들이 리빙랩을 듣고 나면 당신들이 중심이 됐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굉장히 주체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과학자나 소위 전문가님들한테 리빙랩을 특강을 하면 그분들은 다시 되묻습니다. 리빙랩이 뭐야? 그 말은 리빙랩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감히 전문가의 사회에 어떻게 리빙랩, 일반 시민이 숟가락과 밥그릇을 같이 올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저는 리빙랩을 얘기를 하고 현장에 가면서 많은 분들이, 일반 시민이나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주체, 움직여가는 주체로 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담양이 지속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여기 소위 말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정원 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인문 도시로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의 소위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들이 담양?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에코도시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생태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담양이 2050년을 바라보고 그리고 소위 앞으로 나갈 때는 과학기술이 있다면 과학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담양을 10년 전에 글로벌 에코 포럼이 만들어졌을 때 저는 그때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담양이 또 다른 에코 도시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발신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저는 그때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글로벌 에코 도시를 갖다가 그 주제로 해외에 가서 영어로 학회 발표도 했고 그리고 신문 기사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담양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한국에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또다시 이 담양에서 이렇게 우리 그 장관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함께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가슴 뛰었던 이 부분이 또 다르게 나는 가슴 뛰게 앉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생태도시 그리고 정원도시 여러 가지를 표방하지만 이제는 2.0이 된다.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나 소위 어떤 위에 탑다운 속에서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밑에 있는 바텀업식의 다양한 움직임들하고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또 다른 2.0, 담양 2.0을 만들어내고 이런 2.0의 움직임이 결국은 우리 한국의 비전과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점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담양을 보면서도 저는 가장 좋았던 부분이 따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세련돼 있고 그리고 자존심도 있고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가슴 뛰었고 그리고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시를 외쳤을 때 오를 수 있고 함께 스며들 수 있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노는 주체로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자치 측면에서 그리고 분권적 측면에서 또 중앙과 지방의 이제는 역할 체계에 대한 재조정 내지는 방향 조정 측면에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과학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희망하는 이 생태도시 미래도시에 대한 과학적 소통 내지는 과학적 미션 책임에 관한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여기를 종합해서 볼 때 우리 전 박사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이것을 조합해서 담양이나 또는 우리 지방 사회에다가 던져주고 싶다. 말하자면 일종의 프로그램화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먼저 강조하고 싶으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제 담양 에코포럼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뭐 많은 분들처럼 저 역시 감동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규제를 연구를 최근에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군수님께서 5층 이상의 건축 허가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규제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규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해소하고 또 그런 것들이 국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되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군수님의 그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생태 도시라는 이 지역 정체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생태 도시가 다시 버전업이 돼서 정원 도시라는 지역 정체성으로 다시 확립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서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온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그 지역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발전 전략이나 다양한 어떤 지속 가능 발전, 최근에 이제 요구되고 있는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어떤 지역의 측면에서 뭐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의 뭐 산업을 만들고 다 중요한데 역시 그 핵심에는 지역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있지 않냐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요. 또 이런 점에서 담양이 되게 앞서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지역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들이 반복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 쪽 세션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민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고 그것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 것이냐를 논했었는데요. 뭐 지역 사회적 자본이나 거버넌스의 확충을 통해서 응집성이나 연계성 그리고 가교성, 공익성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미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역시 이런 유유자산들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이런 멋진 이런 사례들이 공동체 자산화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 조직을 더 발전시키고 그것이 지역의 담양만의 담양다운 어떤 지역 정체성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닐까. 앞으로 그런 점에 더욱 기대를 걸고 또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전에요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기후변화 시대에 어떤 나무가 제일 좋으냐 하는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이 기후변화를 염두에 둔 시대에 안 맞는 나무가 소나무다. 그래서 2100년쯤 가면 지금부터 한 70년 후죠. 70년, 60년 후인데 이때쯤 가면 설악산 중턱 이상의 높은 지대로 가지 않는 한 소나무는 생존이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의 구청장이 우리 품격 높은 구를 만들어야죠. 가로수를 소나무로 선택해서 심은 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수십억을 받는 이 부유층으로 상류층으로 올라갔다고 폼을 재는데 소나무를 심어야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이거는 빼가고 소나무 심으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소나무를 갖다 심어 놓은 사례들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 리더가 지도자가 훌륭해도 시장에 안 맞으면 힘들고요.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시대를 앞서 보면 분명히 아름다운 선택을 해놓고도 돈을 못 벌어서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시장과 우리가 쫓고 있는 목적 또는 이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태도시로 간다, 정원도시로 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생태도시, 정원도시를 만들고 활용하고 함께 공유하고 하는 사회가 또는 지역사회가 그 가치와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협력하고 합심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항도 이사장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그 생각을 바꾸는 일, 특히 지방의회, 지방 공무원들의 그 생각을 우선은 힘들더라도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되어야 담양이 생태도시라는 이름 값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원이 왜 아름다운 것인지, 정원이 어떤 정원이 좋은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학원에서 그 당시에 얘기한 걸로 보면은요, 이 목백합, 그러니까 영어는 튤립 트리인데 이 목백합이란 그 나무가 얼핏 보면은 플라타나스하고 비슷하지만 바르게 크고 그리고 몸이 약간은 거무스름하기 때문에 플라타나스 백양목 흰 껍질하고는 대비가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봐요. 근데 잘 안 심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선 주민들의 인식에 앞서서 그 묘목을 길러내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소통시키고 그리고 있는 나무를 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예를 그 한 나무로 들었지만 이 정원도시, 생태도시는 결국 품질 경영이라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따져가지고 경제 성장을 위주로 할 때하고 삶의 질로 따져가지고 경제의 질을 따질 때하고 다르듯이 이제 생태도시, 인문도시, 정원도시로 가려고 하면 거듭 지역사회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담양만의 일이겠습니까? 전라남 도에서는 담양에다만 그걸 국한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라남 도에서 해보고 전국적으로 어떤 부분을 공유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송 박사님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클로징 서머리 비슷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남연구원에서 한 30년 가까이 근무한 송태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와 주셨는데 제가 지역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순천마 국가정원이랄지 여기 지금 곧 들어설 한국 정원문화증원이랄지 그다음에 담양이 인문학 정원 특구 지정한다 할지 이런 것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생태 인문 정원 도시 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비전인데, 사실은 생태 인문 정원이 단어가 다 다른 것 같아도 이 세 개가요 사실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림 하면은 이제 전라남도에는 소세원,
그다음에 그 완도 부용동에 있는 윤선도 정원, 그다음에 이제 강진에 있는 그 백운동 정원, 이게 이제 사실은 호남의 3대 별서 정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호남의 3대 별서 정원이 아니라 전국의 사실은 3대 그 조선시대 별서 정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갖는 이제 그 단순히 그 시각적인 특성으로서 정원의 가치가 아니라, 그 정원에서 수많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거기서 교류를 했고, 그 사람들이 가사문학이라는 시가를 노래했고, 후학을 양성했고, 나라 걱정도 했고, 지역 걱정도 했고, 그야말로 굉장히 융복합적인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소세원 가끔 가다 보면 안타까운 게, 동네 정자처럼 이용되고 있어서 그 가치를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저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지금 막 정원인가, 막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한 100여 개 가까운 지자체들이 시군 포함해서 뭐 서울시, 세종시, 뭐 울산시 할 것 없이 다 정원도시 한다고 그래요, 요즘. 그런데 왜 지금 정원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정원이라는 게 영어로는 가든인데, 원래 간 플러스 에덴이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 간이라는 것은 울타리예요. 에덴은 잘 아신 대로 성서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서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 이후에 이제 인류 역사가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너무나 에덴 동산에 대한 동경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현실 세계에서 이루고자 하는 게 하나의 정원이었는데,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유토피아 사상이랄지 파라다이스 사상하고 이제 쭉 이어지면서 1900년대 초에 영국에서 가든 시티라는 걸 주장해요. 에베네저 하와드라는 사람이. 그 당시가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의 도시들이 공해로 찌든, 그 다음에 이제 분업화가 되다 보니까 공동체가 붕괴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 환경적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런 도시에서 못 살겠다 해서 가든 도시를 제안하게 돼요. 근데 이후에 이것이 가든 도시가 뉴타운을 조성하게 되면서 도시 발전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부동산 가치 이런 것들과 연관되면서 경제적 가치만 따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가든 도시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일본하고 한국으로 번역되면서 정원 도시로 번역된 게 아니라 전원 도시로 번역이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유럽은 목축업이랄지 이런 그 문화하고 우리는 농경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가정에 보면은 정원이라기보다는 마당이었죠.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뭐 예식도 올리고 장례식도 하고, 거기서 뭐 농업 작업도 하고, 애들 놀이마당도 하고, 오징어 게임이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융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됐던 그 차이가 있는데, 정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물이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 아까 원림 말씀도 드렸지만은 시각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초월한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다. 사실은 정원을 갖고 온 것은요, 풍경에서 좋은 부분을 머릿속에서 캐치를 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작품이 정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풍경인데, 풍경일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풍자, 빛경자예요. 그러니까 소세원 48형을 보면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시각적인 요소도 노래하지만은 빛을 노래하고 바람을 노래하고 소리도 노래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그 폭넓게 그 자연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만 가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후변화, 미세먼지, 지금 이런 것들을 소세원에 앉아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원에 대한 가치고, 굉장히 폭넓게 이게 그 도시의 미래상과도 연계되어 있는 게 정원의 가치라는 걸 말씀드리고, 정원이 사실 또 동양 문화에서도 뭐 이게 뭐 도화원기에 나오는 우리 그런 그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원도 이제 동양에서도 그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우리 가장 기초 공동체의 가정을 한자로 한번 보십시오. 집가자하고 뜰정자예요. 그 다음에 학교 캠퍼스도 예전에는 학교란 말을 안 썼어요. 교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건물하고 뜰 캠퍼스가 같이 있는 뜰 정자를 썼던 것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법정도 옛날에 그 법정도 지금은 그 정자를 안 쓰는데 옛날 뜰 정자를 썼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코트예요. 코트가 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재판은 뜰에서 했던 거예요. 왕정이랄지 이런 시대에 바로 그 임금이 뜰에서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아파트 문화랄지 건축 문화 위주로 도시가 이미지가 잡혔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오이코스라는 가정학이라는 이 그리스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오면서 에코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그 에코에서 두 가지 단어가 파생되는데 에콜로지하고 에코노미가 파생을 해요. 근데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그 생태하고 경제는 대립된 관계로 우리가 봤잖아요. 마치 생태학자들이 떠들면은 그냥 막 발전을 저해하는 것처럼 여겼고, 또 생태학자들은 막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이렇게 뭐 경제 효율성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생태를 이렇게 좀 목소리를 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개가 가정의 가짜와 정이 이렇게 균형이 잡혔을 때 바람직한 우리가 삶터가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정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되새기고, 지금 이제 뭐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막 이번에 그 150개 지자체를 그 순천 국가정원 박람회에 다녀갔다 그러더라고요. 단체장들이 공공기관이랑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다 정원도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시각적이고 외향적인 그런 것을 흉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원의 그 본질적인 가치, 예전에 메타세카이아 가로수길 저거를 이렇게 정원화하고 사람들이 산책로로 만든다 그럴 때 사실은 그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석유가 자원이고 석탄이 자원일 때 시대도 있었지만은 시대가 흐르면서 모든 것이 자원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뭐 명승지나 가는 게 관광이 아니잖아요. 골목길 관광까지 가는 삶터를 구경하고 일터를 구경하고 놀이터를 구경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든 분야가 융복합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고 다 통합적 사고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상업적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정신문화 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더 디지털 시대가 되면은 이 아날로그 시절이 그리울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소위 우리가 이제 풍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 풍경을 원풍경이라고 합니다. 원풍경, 우리 마음속에 있는 풍경을 찾게 된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친구 누나가 미국에 오랫동안 살다가 불해에 왔는데, 아니 옛날 풍경이 다 바뀌어 버리니까 여기가 자기가 내 고향인가 싶으면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그래요. 다리도 세련되고 건물도 세련되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심상에 있는 풍경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담양은 다행히 지금 다들 칭찬도 많이 하시고 그랬잖아요. 이 지켜온 거를 잘 앞으로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의 할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까 20분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배는 지나간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 결국은 앞으로 사람이 평안하고 편리한 시대를 원합니다. 근데 편리해지는 건 맞는데 평안을 잃어버리는 비탈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 편리하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것인가, 평안하게 해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지역별로 또는 이 사람별로 앞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그 연초가 되면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가전 전시회를 합니다. 예전에는 전기 제품 가지고 와서 전시회를 했는데 최근은 주력 제품이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는 기계 장치는 참여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시스템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 1월 달에
그 CES라고 부르는 그 가전 전시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고 히트 상품이 뭐였냐면요, 트랙타와 같은 기계를 몰고 가는데 그 기계가 한 기계가 6,000명분의 생산성을 발휘하고, 더 놀라운 거는 그 기계가 곡식은 놔두고 잡초만 골라 뽑아내는 놀라운 성능을 보인 그게 나왔어요. 이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앞으로 편리하게 되는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을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무슨 인공지능 로봇가 그렇게 무섭냐 그러는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누가 있든지 무슨 직업이든지 간에 자기 컴퓨터에다가 집어넣는 정보를 수십 초에서 2, 3분 안에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2, 3분 내에 제시해주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효능을 이 인공지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학교 선생님, 교회 목사, 절의 스님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가 날새겨가 고민해서 가르칠 내용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인공지능에서 금방 뽑아내요. 예를 들자면 착한 어린이 시켜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뽑아봐라, 그럼 성경 몽땅 인용해가지고 다 금방 만들어내고, 설법 찾아내봐라, 그러면 지금까지 스님들이 한 거 다 나와요. 컴퓨터에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안 나옵니다. 온 세계 컴퓨터에 입력해 있는 것을 짧은 시간에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빨리 정리하는 특징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많이 온 세계 걸 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내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 그 인공지능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은 전기가 들어가는 걸 몰라요. 이 부분까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편리하게 되는 세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평안을 잃을 각오를 해야 돼요. 인공지능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영원히 이세돌이 이 바둑에서 한판 인공지능한테 이겼던 것은 인류 역사에 남을 거예요. 한 판이, 그 뒤로 어떤 인간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 잘해가지고 최고로 훌륭한 인공지능 같이 되는 자식을 원하는가, 아니면 공부는 잘 못해도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뭔가 사람다운 맛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식을 원하는가. 우리는 절박하게 선택해야 될 시기로 가고 있는데 요새 안 나와버리니까 이제 선택 기회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절박한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생태도시, 인문도시, 정원도시를 찾으려고 하면 결국 사람이 우리 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우리의 꿈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와가지고, 로봇가 와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면 담양에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딴 데서 도시생활을, 대도시일수록 그게 발전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다가 모처럼 사람 냄새 맡으러, 자연 냄새 맡으러 오는 담양이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가들 이렇게 요약합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의 이상인데, 지속가능하다는 말은 지구로 대표되는 자연도 살고 거기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사는 것이 동시에 가능한 것을 우리는 지속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가는 방법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설계라든지 내지는 교재를 만든다든지 이와 같은 과정에 디지털 기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하는 것은 좋다. 그 수단으로 써야지 디지털이 사람 자리를 뺏어가 버리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거 결론을 내는 것이 작년 금년 이 세스 그 세계 가전 전시회에서 얻은 최근 정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면서, 그러면 담양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최고로 편안한
편익을 추구하면 담양이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을 능가할 수 없고 담양이 죽었다 깨어나도 샹하이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냄새가 나고 담양에 가면 무엇인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혔던 가슴이 뚫린 것 같고 눌렸던 가슴이 풀린 것 같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다면 담양으로 사람이 올 겁니다. 그럴 때 같은 값이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신선한 물 속에서 그리고 담양 사람의 인정 속에서 하룻밤이 또 오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일주일이 한 달로 이어져서 담양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논하는 이 생태도시, 인문도시 그리고 그 매개 역할하는 정원도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맺으면서 이것이 기대한 나항도 이사장이 기대한 것에 맞는지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나항도 이사장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늦게 오셨습니다만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우리 대표를 역임하신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저녁식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도일 교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그 추석문화예술재단에서 한평정원 한평책방을 설치미술 그 작품으로 지금 단빛 예술창고 앞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국제적인 정원 작가인 미움 소속 황지혜 작가가 속해 있는 미움 대표이신 우리 황도현 대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전시 공간 다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금방 잊혀지지 않도록 차곡차곡 하나하나 깊이 있게 다듬고 더욱 따뜻한 담양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씀에 비해서 몇 분의 1밖에 말씀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달빛에 취해가지고 저 담양의 물을 한 번 더 자시러 오시라고 기대하는 오늘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또 플로어에서 들어주신 분들 또 일일이 소개받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분들에게 금년이 특별히 아름답게 기억할 만한 해가 되고 그런 중에 담양에서 이렇게 토론에 잠시 취했던 것도 아름답게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형통의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